이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실 부분이 설정 부분입니다. 설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개인정보 수정하실 수 있는 개인정보 수정이 있고요. 비밀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는 비밀번호 변경,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초기 화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초기 화면에 어떤 메뉴가 바로 보이게끔 되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초기 화면 설정이 있고요. 메뉴 순서 조정이라고 해서 현재 보이시는 메뉴가 왼쪽에 보이는 메뉴와 리스트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이룸을 항상 또는 뉴스룸을 상단으로 올리고 싶어 라고 할 경우에는 메뉴를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메뉴를 조정을 해주시고요. 적용 버튼 누르시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메뉴가 위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는 이제 원상으로 복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 저장 시간. 기사를 쓰시면서 자동적으로 기사를 저장하는 시간을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있습니다. 현재 뉴스 에스코어도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분류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CMS에서도 가장 많이 쓰시는 분류를 지정을 해 놓으시게 되면 컨텐츠를 작성할 때마다 해당 분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다 하셨으면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빠져나오겠습니다. 업무 관리의 공지사항 메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인 경우에는 각 매체별, 부서별, 사용 유무, 공지 성격 또는 검색어를 이용해서 공지사항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CMS 매뉴얼이라고 해서 제가 CMS 매뉴얼 파일을 PDF로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은 PDF 파일로 업로드를 해드렸으니까요. PDF 파일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보보고입니다. 정보보고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고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뉴스룸에 좀 더 설명드릴 뉴스룸의 업무보고라는 게시판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시판이고요. 정보보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크릿한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고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출입처 관리와 치정 관리가 있습니다. 출입처 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출입처나 치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각 개인별 기자님들의 개인별이나 또는 부서별로 출입처나 치정원을 따로 관리를 하셨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중도 퇴사자나 또는 휴직으로 가 계신 분들이 이제 갖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면 이제 이걸 바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출입처나 시정 관리 통해서 등록을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처 관리나 시정 관리를 많이 등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출입처나 취재원은 제가 등록해놓은 게 다 공유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현황판 먼저 보겠습니다. 일정 현황판 같은 경우에는 월간, 주간, 일간으로 일정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정 등록 메뉴에 있는 취재 계획, 기사 계획, 당직 일정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시거나 또는 당직자를 등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고 외근이 많으시다 보니까 밖에서 오늘의 야간자가 누구인지, 특정 부서 야간자가 누구인지, 일찍 출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까 해당 내용들을 당직 일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직
등록된 당직 일정 같은 경우에는 근무 현황에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취재 기사에게도 등록된 기사를 보거나 또는 등록, 수정 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 요청을 하거나 또는 그래픽 작업 요청을 한 경우에는 이렇게 작업 일정을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된 작업 일정은 현재는 지금 저희가 개발 중이지만 네, 추후에는 등록이 되고 담당자가 배정이 되게 되면 해당 담당자한테 알림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가게 되면은 나한테 어떤 업무가 배정이 되었구나라고 담당자분들은 배정된 분들은 네,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다음은 마이룸의 컨텐츠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컨텐츠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기자님들의 개인적인 공간이시고요. 해당 컨텐츠는 네, 다른 분들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컨텐츠를 저장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CMS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는 서버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마이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네, 기간, 유형, 분류,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마이너에 있는 컨텐츠를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임시 등록 기타 조회라고 해서 노트북이 갑자기 꺼진다거나 또는 인터넷이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을 경우에 네, 자동 저장 설정된 시간만큼 네, 마지막 시간만큼 해당 컨텐츠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선택을 하셔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어서 컨텐츠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 없음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은 본문 내용만 하고 제목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제목 없음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휠통을 보낸 휠통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휠통이고요. 네, 다음은 컨텐츠 작성 버튼. 네, 컨텐츠를 작성할 때 쓰는 컨텐츠 작성 버튼이 있고요. 사진만 별도로 등록하시는 사진 등록 버튼. 네, 그리고 현재 아직 서비스를 하지 않고 저희가 개발을 중인데요. 음원 데이터 변환 등록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 같은 경우에는 네, 음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시게 되면 변환하시면 네, STT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텍스트 파일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는 기능이 네, 음원 데이터 변환 등록입니다. 그리고 네, 해당 기사에 대해서 뉴스룸 지금 현재 기사를 작성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내 컴퓨터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뉴스데스크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기사를 부서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기사 데스크로 업로드가 됩니다. 네, 기사 데스크로 업로드하는 네, 메뉴가 송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송고 버튼 이용해서 컨텐츠를 송고하시게 되면 조금 이따 설명드릴 마이룸의 컨텐츠 공간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를 휠통으로 이동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 재보기를 하시게 되면 사진은 빼고 네, 콘텐츠만 보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다음 라벨 관리 기능입니다. 네, 라벨 관리 기능 같은 경우에는 마이룸 콘텐츠에만 존재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SNS 때 해시태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컨텐츠 작성을 할 때 네, 해당 컨텐츠 작성 공간에서 라벨을 부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벨을 부여를 하시게 되면은 특정 라벨에 대해서 부여를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뭐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 안 하셔도 네, 라벨로만도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컨텐츠를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라는 라벨을 생성을 해 놓았고요. 네, 컨텐츠 수가 지금 현재 텍스트 라벨에는 총 3개의 컨텐츠가 묶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텍스트라는 라벨을 선택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3개의 컨텐츠를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뭐 경제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가 아니고 다양한 라벨을 부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컨텐츠를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콘텐츠 작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콘텐츠 작성 버튼 눌러볼게요. 네, 그럼 총 화면이 3분할 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각종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공간, 네, 중간에는 콘텐츠를 작성하시는 공간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작성된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모바일 미리 보기를 해주고 있는 모바일 미리 보기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체, 등록일자, 부서 또는 각종 이제 기타 정보, 지면 정보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란이 있고요. 네, 미리 기사를 보내는 경우도 있죠. 특집판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해당 등록일자를 보내시는 날짜를 미리 설정을 해주시고 송고를 하시게 되면 해당 날짜에 뉴스룸 콘텐츠 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PC 타이틀, 원본 타이틀, 모바일 타이틀, 신문 타이틀 총 4개의 타이틀을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각종 이슈라든지 연재, 증권 코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라벨을 부여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라벨을 여기서 부여를 하실 수가 있고 컨텐츠에 대해서 또는 또 추가된 라벨을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라벨 관리에 들어가셔서 라벨 추가나 또는 수정,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 사진을 설정하는 곳이 있고요. 다음은 기사의 유형, 등급, 기사의 용도, 그리고 엠바고를 설정하실 수 있는 엠바고가 있고요. 그리고 웹 출고가 있습니다. 웹에서 웹 출고를 선택하시고 이제 송고를 하시게 되면은 해당 기사가 바로 홈페이지 또는 포털로 바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뭐 등급 같은 경우에는 경향신문을 제가 예로 들어드리면은 보통 일반적인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팬기자분들이 5등급, 그 다음에 차장 데스크님들이 뭐 4등급, 부장 데스크님들이 3등급, 뭐 국장님들이 2등급, 뭐 사장님은 뭐 1등급,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좀 약간 오픈이 되면 안 된다라든지 약간 특종감인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설정을 해서 아무나 기사를 못 보게끔 좀 블락 처리하는 기능이고요. 추가 더 얘기 드리면은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정치부만 전부 다 1등급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급을 설정을 하시면은 등급이 안 되시면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네. 그리고 각종 소재,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소재이고요. 여기에서 본사에 올라온 사진이라든지 연합 사진, 연합 외신, 외신 번역 또는 그래픽 사진들을 확인을 해서 바로바로 첨부를 드래그 앤 드랍을 이용해서 바로 첨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 그 다음에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장 버튼을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S를 누르셔도 저장 버튼을 누르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게 되면 히스토리가 쌓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쌓여진 히스토리에 대해서 두 개의 히스토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비교하기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지, 어떤 내용들이 삭제가 됐는지, 수정이 됐는지를 히스토리
비교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문에 그 커서를 두게 되면 왼쪽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소재도구 메뉴라는 게 생성이 됩니다. 소재도구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종 부제목, 중간 제목 또는 사진, 동영상에 대한 소재들을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부제목 같은 경우는 보통 제목 밑에 부제목을 쓰기 때문에 부제목, 다음은 중간 제목. 중간 제목 같은 경우는 본문 사이에 보통 배치가 되기 때문에 중간 제목을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이미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재에서 사진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도 있지만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통신사나 또는 본사에 등록된 사진들을 검색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제공받은 또는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바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 업로드를 했고요. 해당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연합 사진을 다운받았기 때문에 연합 사진에 들어있는 IPTC 정보를 이용해서 제목 또는 설명을 자동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일단 출처를 제가 연합 뉴스가 아닌 매일경제를 한번 바꿔서 워터마크를 생성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아래쪽에 보시면 매일경제 워터마크가 자동으로 사진에 붙어 있습니다. 매일경제라는 게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워터마크 위치를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워터마크에 대해서 지금 워터마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총 9번알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신문사들이 8번 값을 가장 기본 값으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저는 상단에 배치를 해서 워터마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일경제 신문의 워터마크가 상단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미지 편집을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 편집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편집창이 뜨게끔 되어 있고요. 간단한 편집을 크롭을 통해서 간단한 편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아래 위가 잘린 크롭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냥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래그 앤 드랍만 하셔도 같이 사진 바로 첨부가 됩니다. 자, 두 개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등록한 사진이 항상 기본적으로 대표 사진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난 첫 번째 사진이 아닌 두 번째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라고 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진 가셔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대표라고 되어 있지만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 사진은 아직 대표 사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대표 투명 처리된 대표를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대표 사진이 바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능을 보여드리면은 웹에 있는 사진들도 많이 첨부를 하시잖아요. 네, 다운받아 첨부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사진도 이미지 복사를 하시고요. 네, 붙여넣기 해주시면 바로 웹에 있는 이미지도 바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다운을 받고 첨부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웹에만 있으면은 해당 사진을 바로 복사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네, 사진을 바로 첨부를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은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개인분들이 각각 찍으신 동영상을 올리시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에 있는 올라와 있는 플랫폼에 해당 URL 주소를 네, 링크를 걸어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에 있는 그 링크 주소 복사를 한번 누르시고요. 붙여넣기, 노출만 해주시게 되면 네, 해당 URL 링크를 갖고 와서 바로 확인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플레이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는 네,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총 3개 플랫폼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웹 같은 경우에 이제 웹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포털로 이제 보통 많이 내보내시게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컨텐츠가 유튜브에 있을 경우에는 네이버 유튜브 컨텐츠 같이 있을 경우에는 네이버 TV에 링크를 달아주셔야지만이 네이버에서 동영상이 네이버 TV에 전송이 송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유튜브 정책을 안 쓰기 때문에 네이버는 유튜버 재생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TV에 링크가 있을 경우에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네이버 TV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동일한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은 네이버 TV에 링크를 달아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경제에서는 유튜브가 재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TV에 링크가 재생이 될 겁니다. 다음은 오픈링크입니다. 오픈링크 같은 경우에는 특정 URL을 링크를 거는 기능이고요. 또는 가로형, 세로형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 링크를 설명을 드렸더니 하이퍼링크를 물어보셔가지고요. 하이퍼링크 거는 법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택을 하시고 네, 링크 누르신 다음에 그럼 하이퍼링크 걸린 부분은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해당 링크로 바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 화면도 계속 이렇게 같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모바일 쪽을 누르면 네, 바로 링크로 이동할 거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용구입니다. 인용구. 그리고 출처. 이렇게 가 있을 경우에는 네, 출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구분선인데요. 보통 구분선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인용구 아래 위로 배치를 해서 네, 이렇게 보통 인용구를 표현을 할 때 네, 구분선을 가지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블로그를 한번 해보셨으면 블로그하고 거의 흡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IF 기능입니다. 보통 이제 GIF 같은 경우 움짤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웹에 있는 GIF 파일이나 또는 제공받은, 요즘에는 사진뿐만이 아니고 GIF도 보통 많이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공받은 또는 가지고 있는 GIF를 업로드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나로 2차 발사할 때 받았던 움짤 파일인데, GIF 파일인데, 요거는 업로드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다른 거 먼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GIF를 업로드를 할 수도 있지만 GIF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진 4장을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 드랍을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GIF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GIF 편집에 배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재생 속도도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생 속도는 기본이 초가 되고 1초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을 하거나 재생 속도를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나로가 업로드가 완료가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첨부한 GIF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모바일도 마찬가지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도고요. 구글 지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 매일경제라고 입력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3호선이 잘 보이게, 3호선 4번 출구가 잘 보이게 적용을 한 다음에 매일경제약도라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구글 지도를 바로 또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를 표현을 할 때 보통 많이 쓰시는데요. 이런 지도도 삽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표, 수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간단한 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어제 그 다른 기자분이 또 물어보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엑셀 표 가지고 올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일단 기존에 했던 표를 지우고요. 간단 표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복사를 하시고요. 붙여넣기.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표가 아래쪽에 간단히 붙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SNS 기능이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플랫폼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현재 4개 플랫폼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기존의 그 SNS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 첨부를 하실 경우에는 캡처를 이용해서 캡처를 하시고 해당 사진을 업로드를 하셔가지고 보통 이용을 하셨을 텐데요. SNS를 첨부하는 게시물 피드를 가지고 오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으로 들어가셔서 퍼가기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게시물 퍼가기가 있고 코드 복사. 동영상 같은 경우에 URL 주소를 가지고 오지만 SNS 같은 경우에는 인베디드 태그라는 걸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 복사를 이용해서
코드를 가지고 오신 다음에 붙여넣기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을 바로 링크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고요. 해당 링크를 독자가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게시물로 이동하는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 가져오는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위터 똑같습니다. 네, 엠베드 탭, 엠베드 트윗 선택하시고요. 카피 코드 붙여넣기 저장만 해주시면은 바로 트윗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시물 선택을 하시고 피드 선택을 하시고요. 허가기 똑같이 태그 복사 하시고요. 인스타그램이 좀 태그가 좀 깁니다. 태그가 좀 길죠. 저장하게 되면 해당 피드를 바로 이렇게 링크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이렇게 총 4가지 플랫폼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상자 그룹이라는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수기호라고 있습니다. 특수기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되시는 심볼들을 여기에서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특수기호 같은 경우에는 특수기호 같은 경우에는 창을 닫지 않는 이상 계속 여기 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법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를 누르게 되면 부산대 엔진을 이용을 해서 철저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용이해보다는 추천으로 쉬워라는 걸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문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 문구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사를 쓰는 동안에 저희 AI 엔진이 자동으로 키워드와 분류를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재에서 자동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기사에 있는 키워드를 뽑아서 키워드를 선택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는 분류, 제가 기본적으로 설정한 분류 외에 기사를 분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분류를 또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분류의 다른 성격의 기사를 콘텐츠를 썼을 경우에는 다른 분류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만 또는 다중 분류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렇게 분류를 각각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에서 이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선택을 하면 선택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검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 대출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검색 키워드 기반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싶고 그냥 기사에 쓰는 것만 보고 싶어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화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왼쪽에 있는 소재나 또는 오른쪽에 있는 모바일 미리 보기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전체 화면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동 저장 목록이 있습니다. 제가 해당하신 콘텐츠를 작성하면서 30초마다 계속 자동 저장 목록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대로 돌아가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을 경우에는 특정 시간대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거의 한 중간쯤 가볼까요? 그러면은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되죠. 이렇게
아까 SS를 첨부했는데 SS는 상기치고 이런 식으로 해당 시간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 기사에 대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IF 파일이 좀 커서 좀 더 송출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GIF 파일은 좀 지우겠습니다. 저장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런 컨텐츠를 저장을 했고요. 저장된 컨텐츠는 마이론 컨텐츠에만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한다고 해서 뉴스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뉴스룸으로 송고를 할 경우에는 송고 후 닫기를 누르시게 되면 마이론과 저장과 동시에 뉴스룸 컨텐츠 쪽으로 업로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고 후 닫기를 한번 해볼게요. 송고를 하게 되면 확인 버튼 누르면은 해당 기사 편집기는 닫히게 되고요. 방금 전송을 했던 컨텐츠가 송고 완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고 완료는 뉴스룸 컨텐츠로 해당 컨텐츠를 업로드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룸 한번 보겠습니다. 뉴스룸의 업무 보고입니다. 업무 관리에 있는 정보 보고와 비슷한 성격이고요. 그렇지만 뉴스룸의 업무 보고 같은 경우는 일일 업무 보고를 보통 올리는 공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일일 업무 보고는 업무 보고 등록을 통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룸 컨텐츠 한번 볼게요. 컨텐츠가 올라온 공간입니다. 지금 현재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소속된 부서만 보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 모든 부서를 지금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올라온 성공하신 사진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미리 저희가 교육을 위해서 저희 미리 다 등록을 해놓은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상태가 대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론 컨텐츠에서 대기 전송만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전송만 했고 웹 출고나 지면 출고를 하지 않은 아무런 출고가 되지 않은 컨텐츠 목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올렸던 해당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웹 출고라고 되어 있죠. 웹 출고는 해당 컨텐츠를 웹으로 보내는 상태가 되는 컨텐츠고요. 지면인 경우에는 지면으로만 출고하는 데이터. 웹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웹과 지면을 같이 출고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고 일시를 보게 되면은 W 웹이죠. 웹에 출고한 시간 또는 P 페이퍼 지면입니다. 지면으로 출고한 시간이 이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요. 제가 좀 전에 업로드한 기사를 한번 웹 출고를 한번 해볼게요. 웹 출고나 지면 출고 테스트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홈페이지로 올라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 서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유롭게 테스트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웹 출고 웹을 선택하시고요. 출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고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태가 웹 출고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가 웹 그리고 웹에 언제 나갔는지도 여기서 해당 미리 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질문을 좀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웹 기사를 수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사를 수정을 하고요. 제목이나 이런 걸 수정을 하겠죠. 수정을 하고 데스킹을 다 봤습니다. 1차 데스킹을 다 보고 이미 간 상태에서 수정 한 번 더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정된 게 지금 웹 출고가 밑에 보시면은 진하게 색깔이 있죠. 여기 있는 웹 출고가 틀리게 흰색이 아닌 바탕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은 됐는데 웹 출고가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다시 웹 출고만 한 번 더 선택을 해주시면 웹에 있는 기사 바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지면도 마찬가지예요.
지면도 필요한 경우에는 출고를 하고요. 네. 근데 내용이 좀 수정을 해서 다시 보강을 하거나 해야 될 경우에는 지면을 재출고를 하게 되면은 지면 제이크를 간 데이터가 덮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리 요거는 약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면에 있는 내용을 수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덮어 쓸 건지 말 건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킹 같은 경우는 수정 버튼을 이용해서 내용을 수정을 하시거나 빠른 수정 같은 경우에 간단한 메타 정보를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경우는 각 매체에서 올리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연합 같은 경우에는 연합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확인하고 뉴스룸 등록하시게 되면 연합 기사를 바로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본사 사진, 본사에서 올리신 사진들이 보여주는 모든 공간이고요. 매체, 부서, 기간, 유형, 상태, 분류, 검색어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바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된 사진에 대해서 웹 출고, 지면 출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사진, 외신 번역, 그리고 사진 기자회에서 보내주는 사진이 있을 경우에는 풀에서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뉴스 데이터는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픽이고요. 본사에서 올리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에서 네. DB 사진을 불러오려면 그 옆에 탭이 따로 마련이 되는 건가요? DB 사진이요? 네. DB 사진은 어디 여기 지금 이번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 끝나고 그거는 나중에 일단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올리신 그래픽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연합에서 올려주신 그래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이용해서 원본 AI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면 데스크, 지면 정보에 있는 지면 데스크 한번 볼게요. 지면 데스크 같은 경우는 지면 출고한 데이터가 보여지는 곳이고요. 10월 1일이죠. 10월 1일자는 신문이 없긴 한데 제가 출고를 한번 해볼게요. 간단히 질문을 하나 드리면 데스크는 또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데스킹을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뉴스데스크에서 데스킹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키값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 웹 출고를 했을 때 CMS에서 웹 출고를 했는데 뉴스데스크에 있는 걸로 똑같은 기사를 다시 출고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동일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키값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웹에서는 전혀 새로운 기사라고 인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똑같은 거를 해주셔야지만이 해당 키값을 계속 유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멘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면 출고된 기사들만 확인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간, 날짜주, 판, 섹션, 면 또는 검색어를 이용해서 지면 출고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출고된 내용을 체크를 하시고 또는 수정을 해서 다시 재출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교육이고요. 궁금하신 점은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